안녕하세요.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네트워크 HTTP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서 뉴스를 받아오는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테이블 뷰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익혀두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한 상태에서 서버에서 그 뉴스 정보를 갖고 오면 그거를 저희가 만든 샥 여기 만든 요 부분에다가 뉴스 제목 보여주는 것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뭐 뉴스 본문 자세하게 나오는 거는 그 다음 방송에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뉴스 제목까지 갖고 오는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한 선행 정보라고 할까요? 공부는 일단 테이블 뷰 다 익숙하게 익혀 두셔야 되고, 제가 옵션으로 말씀을 드렸던 클릭 감지 이 부분까지도 잘 기억을 해 두신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좀 뭐 주석을 이것저것 다 달아서 제가 소스를 커밋을 했는데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좀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엔터를 좀 내리고요. 첫 번째는 뉴스, HTTP 통신 방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뉴스 정보죠. 그 뉴스 정보가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요 두 가지를 잘 익혀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HTTP가 더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 기준에서 제이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서버나 아니면 서버하고 서버 아니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일반 사용자죠.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떠한 규약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일전에 방송에 상황에서 쉽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누군가에게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그게 10,000원짜리라고 저는 그냥 약속을 하고 돌멩이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하는 자식이야 너는 임마, 웬 돌멩이를 줘? 하면서 확 갖다 버리겠죠. 만약에 지금 시대 같으면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10,000원짜리라는 돈을 줘야지만, 아, 이 친구가 10,000원을 줬구나, 이것은 돈이다 라고 해서 지폐를 자기 지갑에 넣겠죠. 그리고 도망을 치겠죠. 근데 돌멩이를 주면 이게 뭐야 하고 던질 겁니다. 그게 다 규약이거든요. 사람 말도 이 규약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이 말도 한국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띵동 짱숑샹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저런 언어에 대해서 규약이 없어.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겠죠. 결국 네트워크 통신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때 하나의 규약을 정해놓고, 우리 이 규약대로 통신을 하면 네가 무슨 정보를 준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를 캐내올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자 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어, 요렇게 아이고, 중괄호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이 브라켓, 이 대괄호, 꺽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따옴표 형태로 어떠한 값들이나 뭐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형태는 중괄호, 이 상태에서 콜론 치고 또 대괄호래. 큰 따옴표.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내가 주는 거는 돈이야. 얼만데? 10,000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약을 정해놔요. 그래서 네가 주려고 하는 돈이 10,000원이구나. 100원이구나. 1,000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은 키, 오른쪽은 밸류라고 해요. 키, 밸류.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키, 밸류 형태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 시대에 있어서 지금까지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속도가 빠른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 형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이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키를 쭉 찾아가지고 키를 발견해서 돈이라는 키가 있으면 거기서 밸류를 가져와야지 라고 이렇게 갖고 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중괄호하고 대괄호가 이렇게 있다. 이거는 콜론 이렇게 치지 않고요. 쉼표, 큰 따옴표, 쉼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에요. 여기에 1,000원, 100원, 1,000원,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같은 수가 이렇게 나란히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여기에 이렇게 쉼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문자열로. 아니면 여기에 똑같은 숫자가 아니라 뻥이야, 아니면 꽝이야, 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찾아올 때 3개가 들어있네. 하나, 둘, 꽝이다. 이렇게 빼올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아이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아이고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서 내리면 안 된다. 이게 보기 편하려면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괄호끼리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쉼표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형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값 형태가요. 얘도 얘가 여기 있네. 이렇게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요게 제이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TP 통신인데요. 이 통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TCP/IP 통신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이트 형태로 이렇게 해서 97 이렇게 하면 안 되지. 010000 010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트 배열로 해가지고 바이트 숫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도 있고요. 조금 뭐 그냥 편하게 하자라고 하면 그냥 HTTP,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아주 대중적인 통신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HTTP를 할 건데 서두 설명이 좀 길었죠. 빨리 하겠습니다. 말이 점점 빨라지는데 해서 이 스위프트에서는 과연 그러면 제이슨 데이터, 우리는 지금 이걸 뉴스를 받아올 거죠. 이 뉴스 정보를 어떻게 HTTP 통신으로 받아올 건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일단 익혀야 될 게 이 통신은 이 숫자는 지우고요. 이거는 어떠한 방식이냐면 URL 세션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 함수를 통해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오는지 하면 하나 함수를 만들죠. 여기서 get news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어떻게 갖고 오냐면 URL session까지만 쳐보세요. 그 다음에 점 이렇게 치면 그 뒤에 이것저것 많이 나오거든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URL sessi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어. 난 이걸 계속 쓰겠어. shared라는 보통의 어떠한 명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shared까지 치시고 점을 딱 치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데이터 태스크 왠지 이거 같은데 네 맞아요 요겁니다. 그런데 요 네 개를 다시 점 데이터 태스크까지만 딱 치면 여기 중에서 좀 몇 가지 익혀둬야 될 게 있는데요. 태스크까지 치면 안 되겠다. 데이터까지만 칠게요.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밑에쯤에 데이터 태스크라는 이름이 지금 딱 두 개, 그리고 위에 두 개 해서 총 네 개가 있는데 보시면 컴플레이션 핸들러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있긴 있는데 앞에가 URL이고 하나는 URL 리퀘스트입니다. URL 언제 공부하셨죠? 제가 웹뷰어 했을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봤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하면 그 방송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URL을 넣으면 뒤에 컴플레이션 핸들러 이쪽으로 결과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쓸 겁니다. 딱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URL 넣으면 되겠네. URL 넣는 방법은 URL 하고 괄호 한 다음에 스트링이었죠. 이거. 그리고 여기에 URL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다운표 안에. 컴플레이션 핸들러는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엔터를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이 상태에서 이 자리는 데이터. 근데 지금 물음표였어요. 그 다음에 얘도 URL 리스폰스. 응답인가 보다. 리스폰스가 응답이란 뜻이잖아요. 리스폰스. 얘도 물음표예요. 그 다음에 에러. ERR,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 완성이 된 겁니다. 물음표라고 얘기한 거는 옵셔널이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에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느낌표 뜨는 건 일단 무시하세요. 왜냐면 URL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셔널이 아니라고 강제로 벗겨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느낌표를 쳐야 되고 이 상태에서 어떠한 정보를 여기 URL 정보에다가 요청을 하면 HTTP 통신을 하면 이쪽으로 이 안으로 제이슨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예요. 인류 정보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탁을 드렸었죠.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눈부시다. 뉴스 API라는 곳에서 키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API 키. 이거는 받아 적으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제가 방송이 끝나면 다 폐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위에 좀 보이면 메뉴 중에
뉴스 소스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좀만 이렇게 내려보면 코리아가 있을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우리나라 주소를 저기 뉴스를 갖고 오죠. 좀만 더 내려보면 요렇게 내려와서 주소는 또 여기 있는데 뉴스가 요렇게 들어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괄호가 있고 그 다음에 키 밸류 키 밸류 여기도 키 그 다음에 이게 밸류입니다. 쭉 밑에 제가 아까 요렇게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접어볼까요? 잠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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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 요렇게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니까 키 밸류 밸류 안에 배열인데 그 안에 이것들이 들어있네. 들어가 보니까 소스라는 키에 또 밸류가 있고 안에 이렇게 밸류가 또 있죠. 그 다음에 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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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타이틀이겠네요. 그럼 이걸 빼오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제이슨이 맞니? 중괄호야. 1번 과정 오케이. 2번 과정 그 중에 키가 articles라는 키가 있나? 있다.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배열이니? 배열이다. 오케이. 3번 그 안에 요렇게 들어있는데 그 값들 중에 돌려 보다 보니까 그 값 안에 키가 요거 타이틀이 있니? 있어. 땡큐. 그 중에 밸류 가져와.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일단은 주소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커맨드 C죠. 여러분 저 맥이니까. 그리고 다시 엑스코드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 주소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바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주소로 바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지금 사이트는 하루에 500회까지 무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죠. 값이 과연 어떻게 들어올지는 한번 찍어보죠. 확실하게 모르니까 프린트하고 여기다가 데이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널일 수 있죠. 닐일 수 있죠. 옵셔널 값이니까 그 옵셔널을 벗겨내는 거 옵셔널 바인딩 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여기에 데이터 제이슨 하고 이렇게 괄호로 해놓으면 이게 값이 정확하게 들어있을 때만 여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찍혀 들어오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하고 바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들어오는지 값이 이렇게 지금 저거는 볼 필요가 없죠. 값이 들어오는지만 보면 됩니다. 실행이 됐나요? 이거 제가 함수로 호출 안 했네요. get use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view did load에다가 맨 밑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실행. 그리고 실행이 됐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죠. 자, 그럼 여기서 뭔가를 빼먹었습니다. 자, 보시면 URL 세션 태스크라는 녀석이 그냥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로 들어오는지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태스크를 한번 눌러볼까요? 커맨드를 누르고 점프 투 데피니션을 가보세요. 가보면 데이터 태스크 뭔가 반환하는 값이 있습니다. 왜 반환을 하지? 그냥 끝나고 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다시 찾아보죠. 뒤로 가서 변수에다가 태스크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게 태스크가 뭘 하는 거지? 한번 쳐보자고요. 태스크 점 해보니까 뭐야 뭔가 있었네. 쭉 찾아봅니다. 뭔지. 근데 뭐 별 볼 일 없어요. 이 중에서 힌트를 이거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에 있거든요. 리점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점 다시 시작을 한다. 시작한다. 이게 만약에 서스펜디드가 무슨 뜻이지? 숙제입니다. 서스펜디드 하다면 리점한다.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태스크라는 녀석을 감지를 했다가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자. 이젠 나오겠지. 어머나.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나요? 15502바이츠? 뭐지 이거? 뭔가 느낌이 이거는 여기 지금 값이 내려왔는데 볼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왜 그렇지? 이거 제이슨인데.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들어가는데요. 이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보려면 제이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제이슨으로 파싱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 그런데 제이슨으로 파싱한다. 제이슨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변환하느냐면요. 이건 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제이슨은 이렇게 한 다음에요. 제이슨 대문자로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직렬화한다. 어떠한 데이터를 제이슨 형태로 바꾼다라고 해주는 함수예요. 여기서 제이슨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타이핑을 하시고 점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데이터 with JSON 오브젝트 any options 어쩌고 throw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가?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는데 한번 위에 거 해볼까요? 저는 이거 같은데, 왜냐면 거기다 집어넣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쵸? 이게 확실한데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받은 거 이거 아닌가? 데이터를 넣어보자. 그리고 뒤에 옵션스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여기 대괄호요. 이렇게. 이게 왜 제가 지금 대괄호를 했냐면 보세요. 옵션 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브라켓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보니까 빨간색이 떠요. can, 여기 call can throw but if not marked with a try and the error is not 어쩌고 나브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이게 데이터가 받았는데 제이슨이 아니면 에러가 날 수 있거든. 너 괜찮겠니? 그러려면 여기다가 try라고 쳐줘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try를 쳐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 또 있나요? 넣어야 되는 거? 이게 에러가 날 수 있다. throws도 한번 넣어볼까요? throw인가요? throw 증가요. throws 이렇게? 아닌데 throw 이상하다. 안 되죠? 이상하다. 그럼 throw 지워. 자, 여기서 스위프트 문법이 들어갑니다. try라는 어떠한 에러가 났을 때 이거를 내가 감지해서 에러를 묵인해 줄게.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라는 거를 여기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스위프트의 문법은 그 줄에다가 일단 do라고 중괄호로 가로를 쳐놓고 그 에러가 날 수 있는 문장을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요. 여기다가 그때는 내가 알아서 잘 캐치할게. 요렇게 문법을 쳐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try가 들어가게 되면 do로 감싸고 그 밑에 캐치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동작을 해. 근데 네가 이 문장에서 에러가 나면 내가 여기서 캐치할게. 근데 일단은 나 캐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합니다. 이 상태로 들어오는지 다시 프린트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제이슨을 찍어보죠. 제이슨 형태로 바뀌었을지 다시 빌드 해보겠습니다. 과연 나올지. 저는 한 번에 답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어머나, 지금 여기 나오죠? 여기 쭉 나오네요. 뭔가 들어있네요. 지금 대충 느낌이 소스 보인다. 타이틀 보인다. 뭔가 된 것 같아. 느낌이 오시죠? 이 상태에서 해야 될 게 이제 과정이 하나 이제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똑같이 현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그냥 쉬지 않고 이 문장을 다 쳤다면 이때까지 이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익혀지지도 않고요. 왜냐면 나중 되면 까먹거든요. 저도 지금 버벅거리면서 하지만 뭐가 빠졌구나라는 걸 계속 기억해내는 이유는 이렇게 스텝별로 익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알 수 없는 이 회계망측한 글자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이 데이터 형태가 두 번째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밤. 스위프트에서 제이슨은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 직전리가 이거 사전이라는 뜻 아닌가요? 사전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떠한 단어를 찾으면 거기에 뜻이 들어있죠.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한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위프트의 문법 중에 하나 용어가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는 제이슨을 딕셔너리와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친자 확인, 강제 친자 딕셔너리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때 키 값들은 대부분 스트링이고 뒤에는 밸류를 적는 거거든요. 밸류의 형태는 뭔지 모르지만 any로 적죠. any가 뭐지? 네, 여기선 밸류가 뭔지 모를 때 쓰는 게 any입니다. 형태가 뭔지 모를 때.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나올지. 딜드 해보겠습니다. 과연 몇? 뭐 그대로네요. 일단은 이렇게 뭐 깨져서 나오는데 뭐 일단 10개까지 해보죠. 깨지는 거 깨지는 대로 뭐 찾아보면 되니까 어떻게 안 나오는 거. 자, 이 상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제이슨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게 혹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인코딩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몰라. 이거를 일단 이렇게 받아왔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저기 우리 테이블 만든 거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일단 이 제이슨이 아까 보니까 다시 요거 유두스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만 잠깐 복사할까요? 여기 타이틀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복사할게요. 그래서 제이슨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일단 이 제이슨이 맨 꼭대기겠죠. 그 다음 스테이터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아티클스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때 딕셔너리 이 키값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찾아오느냐? 제이슨에 대괄호를 이 뭐죠? 브라켓 꺽쇠를 해놓고 그 안에 아티클즈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제이슨이라는 애에서 이 키를 갖고 와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바로 여기서 아티클즈를 갖고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티클즈예요. let article 이렇게 바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갖고 왔는지 또 찍어보죠.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죠. 아티클즈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 뭔가 또 제가 뭘 찍은 게 있나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뭐 아티클즈 하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왔고 여기 타이틀 이제 바로 그 위에 애들은 없네요.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타이틀을 그러면 어떻게 또 갖고 오느냐? 감이 오시나요? 좀? 지금 여기 아티클즈가 여기 배열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배열은 어레이거든요. 어레이. 어레이인데 물음표? 느낌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N으로 그냥 해볼까요? 이렇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안에가 지금 우리는 제이슨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열은 배열인데 그 안에 배열의 형태가 이거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티클즈. 이 상태로 해놓고 그 안에서 또 뽑아오면 되겠네요. 이번엔 뭘 뽑은 건가요? 이게 지금 한 개, 몇 개니 총? 지금 이게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는 근데 이걸 다 보여줄 겁니다. 그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개가 맞나? 이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이거를 배열을 돌리는 겁니다. 이때 포문이 나오는 거네요. 뽑을 때 저기 이제 돌려서 뽑아낼 때 포문을 쓰죠. 어떻게 뽑아오느냐?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렇게 괄호를 하고요. 중괄호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는 인덱스 idx라고 저는 타이핑을 하고 뒤에다가 value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in 하고선 articles의 enumerated라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배열을 뽑아오는 방법을 저는 좋아합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인덱스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 이 value가 지금 어디 갔어? 여기 articles 이게 여기죠? 요렇게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value도 역시 제이슨일 것 같죠? 그러면 value가 정말 제이슨인지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여기다가 if 만약에 내가 갖고 온 이 value가 만약에 딕셔너리 형태라면 내 이 안에서 뭘 하겠어 라는 형태로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찍었을 때 그 안에 요것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어디였어? 여기 소스 여기 위에부터 이렇게. 이거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어머나 요래. 그래서 아티클즈 안에 있는 거 그 밸류가 요겁니다. 요거요. 여기까지 들어왔고 거기서 뭐였죠? 타이틀이었나 타이틀즈였나요? 타이틀. 이 타이틀이 들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 너밋나밋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냥 프린트 한 다음에 이 V의 밸류만 찍어보죠. 밸류를 찍을 때는 이렇게. 아이고 됐나? 아이고 뭔가 빼먹었네요. 다운표를 하나 빼먹었네요. 이렇게.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아 여기 하나 빼먹었네. 어우 아우 허이짜. 이렇게 이 상태로 타이틀만 잘 가져오는지 한번 보죠. 어우 잘 가져옵니다. 땡큐. 이렇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져오네요. 쭉쭉쭉쭉쭉. 타이틀의 밸류들만 잘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는 거 제가 요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라고 했던 과정들이 지금 1, 2, 3, 4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지금 뭐 형태가 좀 되게 복잡해서 그렇지 중괄호니 아니면 그냥 키 밸류니
배열로 들어있니? 이거는 이미 서로 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시가 있고 실제로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 아티클즈 밑에 배열로 있을 거고요. 그 배열에서 타이틀을 뽑아오시면 돼요라고 이미 다 서로 협약을 합니다. 그게 아까 제이슨이라고 했죠. 그런 형태들을 다 정해놓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나요? 라고 할 일이 없어요. 예. 모르는데 알아서 뭐 알아보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 던지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과제라는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뽑아오면 되니까 이거를 저기다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제 어디죠? 여기다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뽑아왔고 저 테이블에다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문제는 지금 정보는 여기 있는데 반복하는 건 아까 어디 있었죠? 아까가 아니지. 어, 저기 지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계속 돈다고 했어요. 어? 텍스트는 여기다가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정보는 여기 위에 있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세 번째 방법. 중요한 거. 오늘의 세 번째 키포인트. 테이블 뷰의 데이터 매칭 빠밤을 해줘야 됩니다. 매칭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형태가 뭐였죠? 지금 다 스트링이에요. 밸류들이 스트링스 문자열이에요. 이 문자열을 배열은 어레이였죠. 이거를 매칭을 시키려면 결국은 저 위로 해가지고 맨 위에다가 밸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라이베이트 하지 말죠. 그냥 var죠. 값이 변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뉴스 타이틀 이렇게 하고 어레일인데 데이터 형태가 스트링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 방송을 위해서 타이틀만 담으면 안 되겠죠. 왜일까요? 본문도 나중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만 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본문은 뭐였나요? 쭉 보니까 본문이 조금 짧지만 description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여기 이게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럼 본문도 여기겠죠? 이렇게 갖고 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하면 그럼 배열을 두 개 만들면 되는 건가? 뉴스 타이틀 배열, 그 다음에 본문 배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두 개나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어리를 갖다가 맨 위에다가 쓸 겁니다. 이렇게. 이 배열에 뉴스가 각각 건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데이터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값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음표를 쳐야 되겠죠. 옵셔널하다. 값이 비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뉴스 데이터에다가 지금 뭘 담으면 되나요? 아티클즈를 그냥 담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티클즈가 뉴스 하나하나니까. 이렇게. 그럼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과정이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주석으로 내려버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뉴스 데이터에 담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뉴스 데이터를 담겼는데 이걸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빨간 줄이 뜨네. 이거는 여기 지금 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셀프라는 녀석으로 바꿔서 지금 맨 바깥에 있는 이 뷰 컨트롤러 안에 있는 녀석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죠.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데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마시고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이탈률이 엄청 나던데 공부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살찐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래 앉아서 꿋꿋이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거 초창기 때 유튜브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에이 뭐 3명도 안 되는 거 구독자 뭘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니까 다들 이제 조용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꾸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빠밤. 네, 아무튼 이 뉴스 데이터까지는 담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테이블 뷰랑 어떻게 매칭하니? 라는 건 바로 쭉 내려서 여기 반복할 때 그 반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숫자를 이제 100으로 하면 안 되고 저 뉴스의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저거 옵셔널한 값이었죠. 뉴스 뭐였죠? 뉴스 데이터였나? 이 건망증. 뉴스 데이터가 값이 들어있으면 이놈의 카운트를 갖고 오면 되고 아니면 리턴을 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빵. 값이 들어있으면 이 뉴스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값을 어떻게 갖고 오나요?
리턴한 다음에 리튜아 이렇게 아래는 한 다음에 배열의 그 카운트 갖고 오는 거는 그냥 카운트입니다. 이렇게 리턴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뉴스, 이 카운터 숫자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이 카운터 숫자만큼 이게 반복하겠죠. 그 말인즉슨 뉴스 데이터라는 녀석과 같은 숫자, 같은 카운트만큼 정상적으로 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 여기서 만약에 또 여기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let 뉴스 데이터였죠. 데이터가 값이 들어있을 경우에 거기서 빼와서 텍스트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주석 처리한 포문이 이제 쓸 수 있겠네요. 왜냐면 포문이 자동으로 여기서 돌죠. 이거 지금 자동으로 포문이 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것만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안에 것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주석은 다시 풀고요. 뭘 가져왔냐면 배열이 알아서 돌고 있으니까, 어떤 배열이죠? 아티클즈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뽑아면 되겠죠. 그런데 어디서 갖고 오나요? 지금 여기 뉴스죠? 이 뉴스. 근데 그 뉴스의 밸류가 그 자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뉴스의 밸류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텍스트를 넣을 거니까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던 거, 여기 텍스트 자리, 이제는 그 허망한 숫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타이틀을 보여줄 겁니다. 요거 안에 요거까지 복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건 지워버리죠. 이렇게 이 디스크립션은 일단 지워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뉴스 데이터가 들어있을 경우에만 거기서 빼와서 직접 가져오겠네요. 자, 그런데 좀 뭔가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죠? 뉴스 데이터는 보시면 배열이에요. 근데 그 배열인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이상하죠, 뭔가. 아까는 포문이 있어서, 여기 지금 포문 보시면 그 0번지, 1번지, 2번지 이렇게 돌면서 자연스럽게 갖고 왔는데 포문이 없는데, 이게 포문이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알려주는, 우리는 인덱스 패스를 갖다 써야 됩니다. 아까 지운 거 있죠? 요거. 이게 보시면 인덱스 패스가 idx.r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idx 뭐였죠? 다시 위로 샤샤샥 가보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를 좋아해요. 여기서 뽑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열의 인덱스니까 이 배열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v에서 갖고 와야 되죠? v에 idx 이렇게 하면 그 번지수에 있는 뭘 가져올까요? 딕셔너리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장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위로 보내서 let 하고선 타입 low라고 하죠. low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v라는 배열에 이렇게 갖고, v를 못 갖고 오지. 뉴스 이렇게. 그러면 뉴스의 idx 번지의 로우를 갖고 와서 그 로우가 만약에 이렇게 바꿀게요. 로우가 만약에 딕셔너리 형태다 라고 하면 그 정보 로우에서 타이틀을 가져와, 이렇게 바꿔야 되네요. 여기서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이해해 보시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뉴스 데이터라는 녀석이 일단 비어있지 않은 경우를 확신을 한 다음에 그 뉴스의 인덱스 패스의 로우, 이게 그 숫자만큼 도니까 그 숫자에 해당하는 번지수의 뉴스를 갖고 와서 그 뉴스의 정보가 딕셔너리면, 그 딕셔너리가 뭐였죠? 요거죠. 샥. 요거 오면 어디니? 요거 오면 거기서 타이틀을 가져와 라는 뜻이에요. 한번 빌드를 해볼까요? 나오는지. 이제는 우리 여기 프린트 안 찍었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디? 뭐가 잘못됐나요? 자, 볼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매칭까지는 다 시켰는데 자동으로 이게 그럼 보이는 건가요?
자동으로 안 보입니다. 왜일까요?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갖고 왔다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야, 데이터 갖고 왔으니까 뿌려! 라고 알려줘야 돼요. 내가 그또 통보를 안 했어. 통보하는 남자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통보하느냐? 뉴스를 다 갖고 온 시점. 여기 아까 get 뉴스 있죠? 이때 그 테이블 뷰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테이블 뷰 메인에다가 reload 데이터라고 통보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이러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보자. 제발.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는지는 다시 볼까요? 통보를 했는데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여기다가 넣어보고 일단은 지금 여기 또 안 들어오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포문을 다 지우고요. 여기 리로드 데이터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다가 이제 통보를 해야 돼요. 근데 통보를 하게 되면 이 테이블 뷰는 어떻게 할까요? 화면을 그리기 시작하겠죠? 그리기 시작한다. 근데 이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까먹었네요. 이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은요. 뭐냐면 이 원칙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스위프트 iOS든 안드로이드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백그라운드에서 돕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작을 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이 스레드거든요, 명칭이. 근데 그 일꾼이 백그라운드 쪽에서 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오리 같은 거 백조를 보면은 위에는 우아한데 밑에는 막 다리 막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백그라운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네트워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통신할 때. 근데 UI를 그리는 거는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몸통이에요.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닌 척하면서 우아하게 있고 밑에서 백그라운드에서는 다리를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글이라고 통보를 했으면 얘는 여기 얘 같은 경우는 메인에서 화면을 그리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 얘긴즉슨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이 녀석은 백그라운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백그라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그릴 때도 백그라운드에서 하면 안 되나요? 화면은 위로 올라와야 돼요. 메인으로. 그래서 그 위로 올라와서 메인에서 화면을 그려라 라고 하는 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외울 수밖에 없네요. 디스패치 한 다음에 디스패치 q 점 메인이라고 치면 메인에서 일을 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점까지 한번 더 치고요. async, sync 뭐 이렇게 있는데 비동기로 하여라.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오는 즉슨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다 세팅이 되면 그제서야 비동기로 화면에다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안에다 넣어보시죠.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 끌게요. 다시 시작. 이제 나오네요. 저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옵셔널 이거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옵셔널 값을 얘기할 때 앞에 옵셔널이라고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걸 벗겨내야 되겠네요. 결국 얘도 한 번 더 벗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벗기냐면요. 벗기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얘한테 힌트를 얻어서 벗기는 방법이 이렇게도 있어요. string describing 이 방법도 있는데 그냥 확실하게 혹시 저기 타이틀에 nil 값이 비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벗겨내는 옵션을 바인딩을 하시죠. 타이틀 title 이게 만약에 값이 정확하게 벗겨져 있으면 이제 벗겨져 있으면 아니지 벗겨질 때 값이 들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값을 보여줘 라고 하는 걸로 바꾸시죠. 옵셔널 값이 사라지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 cannot assign value of type any to st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스트링이야? 맞아? 왜냐면 텍스트에는 스트링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맞아 이 자식아. as string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면 진짜 확인을 했을 때 넣어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옵셔널 값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좀 이게 좀 너무 주황정렬 되어 있으니까 별로 보기 안 좋죠? 이거를 좀 바꾸시죠. 디자인을 메인으로 가서 지금 이 부분이었죠? 이 라벨을 글씨를 좀만 줄이고요. 그리고
한 줄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좌측 정렬 이렇게 하는 걸로 바꾸시죠. 저장, 다시 빌드. 자,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높이가 되게 높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좁아요? 그거는 제가 아직 안 알려드렸는데요. 가변적으로 지금 이 컨텐츠의 크기에 맞춰서 얘가 크기가 늘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제가 아무것도 옵션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원 사이즈, 원래 기본 사이즈로 이렇게 지금 한 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복잡하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다음 시간 방송은 이걸 여기 누르면 이 내용이 디스크립션 키 받아서 보여주는 거, 화면 넘어가는 걸 할 겁니다. 그 뉴스가 이렇게 쭉 나오네요. 좋네요. 만약에 뭐 이렇게 끝까지 스크롤을 내렸을 때 다음 페이지 보이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거는 뭐 방법이 있는데, 뭐 저도 나중에 또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하게 되면 또 뭐 스크롤을 뭐 이걸 찾아서 맨 끝에 스크롤이 가 있으면 그 다음 페이지를 갖고 와라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만 잘 가져왔다라는 거. 됐네요. 클릭을 하면 우린 보낼 겁니다. 이번 시간 좀 복잡하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디버깅 과정을 거치면서 왜 안 보였었는지, 아까 이거였죠? 원인이. 요거 네트워크는 백그라운드에서 일하고 UI를 메인에서 그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과정을 안 해줬어요. 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안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전 지식이 없으면 아마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다셨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나오는데요, 뉴스? 저 값은 디버깅이 찍히는데 화면에 아무래도 안 뿌려져요. 미치겠어요. 이런 분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까먹고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요거는 사전 지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URL 세션 쉐어드 데이터 태스크라는 녀석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는 제이슨이었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리스폰스 주는 거는 이 데이터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스위프트에서는 제이슨이 딕셔너리 형태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그 딕셔너리로 친잡 확인을 강제로 해버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서 값을 빼오면 된다. 그리고 값을 빼왔을 때 그 값을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메인 스레드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져왔음을 통보를 하는 거는 쭉 내려갔을 때, 쭉 내려가는 게 아니지. 여기 리로드 데이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통보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 통보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얘가 알아서 뽑아올 거기 때문에 그 개수를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 그 맨 위에 있는 변수 있죠? 뉴스 데이터 일치했을 때 거기서 인덱스 패스의 로우라는 요 1행, 2행, 3행 이 값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밸류 요 뉴스 데이터 여기서 찾아서 들어가서 꺼내와야 된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눌렀을 때 넘어가는 걸 할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는 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화면이 좀 심플하게 위로 팝업 형태로 뜨는 게 있고요. 좀 멋있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쓱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 보이고요. 우리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의 초창기 때 했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화면을 그리는 쪽도 반이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이핑으로 또 외워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뿅.